오산 옹벽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옹벽 붕괴의 원인과 그로 인한 예방 가능성 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입장을 좀 달리해서 이와 같은 사망 사고와 관련된 어떤 그런 슬픔 또는 이런 사고를 대하는 저희들의 그런 자세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셨다시피 그 사고 당시에 그 사고를 당한 차를 뒤따라가던 차가 있었고, 그 차의 블랙박스에 그 모든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요. 그 차는 아마 앞에 본네트 부분이 매몰됐기 때문에 차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히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그런 피해를 이제 면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러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오산시청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사고 위험에 대해 정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나와 있고요. 마침 시청의 관계자들도 이런 제보를 통해 현장에 나갔습니다. 부시장님, 과장님, 팀장님, 또 실무 직원들이 나갔을 텐데요. 뉴스를 보면은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당시 공무원 4분이 현장에 있었다는 뉴스가 있고요. 이분들이 입원을 했고, 그 입원한 병원으로 오산시 의회의 관계자가 병문안을 간 내용도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은 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에 안전조치를 하러 갔던 공무원들이 미처 차량 통제를 시작하기 전에 그곳을 이제 지나가던 그 피해자의 차가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 현장에 매몰되었고, 바로 눈앞에서 그 공무원들이 상황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그 공무원 중에는 여자 공무원도 있었고요. 오죽 이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심했고 견디기 어려웠으면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었는지, 사실은 이 모든 책임은 어떻게 말하면 약간의 그런 정치적, 정무적 책임이라고 하죠. 그런 지휘자, 그러니까 뭐 시장 또는 부시장, 이런 분들이 이 시민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쨌든 그 사망한 본인이 잠시 그 찰나적이지만 그 순간에 당했을 그런 공포, 정신적 고통, 또 그 유가족들, 특히나 그 유가족은 미성년 자녀입니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그 돌아가신 분 아버지 쪽의 부모들, 친가 쪽이 되겠죠. 또는 좀 같이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머니 쪽,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와 이제 두 분 사이에 또 2라운드가 시작되는 그런 슬픔이 있는데, 뭐 그건 또 제가 나중에 또 다룰 수 있고요. 오늘은 현장을 목격한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슬픔이랄까요? 그 좀 미리 조금만 더 일찍 차량을 통제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실 약간 이제 옹벽이 부풀어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옹벽이 무너지고 뒤이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 현장에 이중으로 쏟아지는 상황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텐데요. 어쨌든 그 마침 그 순간에 그와 같은 사고를 당해서 정말 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을 맛보고, 아마 그 한순간 내가 이 공직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아마 본능적인 그런 뭐 공무원으로서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아픈 상황을 겪었을 겁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또는 뭐 여러 그런 강력 사건을 접하면서 가해자 중심으로 이제 그런 언론이 보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하게 되고, 뭐 얼굴을 공개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된다, 엄벌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우리 변호사 입장에서는 피해자 쪽도 이제 상담하게 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엄벌 또는 국가기관이나 그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런 문제도 다루게 됩니다. 여러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이 건을 바라봐야만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피해가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이런 피해로 인한 2차적인 그런 남겨진 자들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안전의식에 대해 조금 더 민감하게 되거든요. 오늘 제의 이와 같은 이 소재를 통해서 이 공무원이 현장을 바라본 충격, 이 정신과적 치료, 또 그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고 있는 그런 병원을 방문한 또 다른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의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위험 인자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즉시 신속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현장에 보이지 않게 약간 옹벽이 배부름 현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119가 화재 이제 진압을 위해서 출동하는 그런 사이렌 소리 또는 그 응급 환자를 후송하기 위한 앰뷸런스 소리로 받아듣고 현장에서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감기와 같은 감기론을 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고가 또 감기처럼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찾아올 겁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이와 유사한 어떤 사고의 조짐이 있다면 정말로 민감하게 현장에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가 또다시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유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에 출동했지만 미처 그런 안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현장을 목격하고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그런 또 공무원의 시각에서 제가 이 사건을 이제 바라보고 재해석하면서 좀 더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떤 신고의식, 고발의식을 고취해야 되겠고, 또 공무원으로서 즉각 현장에 출동했으면 일단은 현장에 대한 어떤 예방조치를 조금 우선한 뒤에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미 지나갔지만 다시 언젠가는 이와 같은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민한 감각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주제를 마치겠습니다.